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三分天下，凝聚群众可以问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14부 장판교 선투 그 마지막 회. 조조의 대군을 피해 백성들을 모두 거느리고 피난길에 오른 유비. 그러나 그의 피난 행렬은 결국 조조군의 추격을 받고 마침내 당양 넓은 벌판에서 조조군에게 무차별 난타를 당한다. 그리고 그 난전 속에서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하기 위해 조조군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자, 이제부터 아버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제발 부디 저의 문을 빌어주십시오. 조자룡은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유선을 품속에 껴안고 유비가 있는 장판교 건너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엄청난 수의 조조군이 깔려 있었다. 아! 내 앞을 막지 마라! 내가 바로 상산 땅의 조자룡이다! 조조에게는 청홍, 의천이라는 두 자루 명검이 있었다. 동호 땅에서 전해지는 전설의 금강석으로 만들었다는 이 명검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었다. 여러분 반가워요. 나 심선심선. 아주 먼 옛날 코수염을 아주 근사하게 기른 철수와 흥국이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어찌나 우애가 좋았던지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바로 이 청홍의천검을 발견했어요. 이 검을 발견하면서부터 그토록 가까웠던 두 사람의 사이는 벌어지고 말았죠. 그 검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콧수염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청홍의천검의 신령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형제의 콧수염을 밀어버린 거예요. 어찌나 세게 밀었던지 수염 자국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지요. 콧수염을 기른 자 청홍의천 앞에 나서지 말라. 조조는 바로 이 두 자루 명검 중 의천검은 본인이 차고 다녔고 나머지 청홍검은 자신이 총애하던 하우은이라는 인물에게 주었다. 그런데 바로 이 하우은이 조자룡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멈춰라. 너는 유비군의 장수 아니냐? 내 앞길 가로막지 마라. 내 앞을 막는 자에겐 죽음뿐이다. 네. 이 깐깐한 칼이 안 보이느냐? 우리 장업주가 직접 고른 천하의 명검 청홍검의 주인이 바로 나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가스 가지 않는다. 칼만 좋으면 뭐하냐? 자, 내 칼을 가라. 이야! 조자룡은 단 일격에 하우은의 목을 날리고 청홍검을 손에 넣는다. 오, 이야, 이거 과연 천하의 명검이구나. 어디 한번 시험 삼아서 적병들을 써볼까? 예.
조자룡은 질풍처럼 적을 베어나가며 장비가 지키고 있는 장판교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압이란 장수가 조자룡의 앞을 가로막는다. 그는 조조군 내에서도 소문난 당대의 맹장이다. 조자룡!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너무나 설치되는구나 쭉. 경고하겠는데 내 앞을 가로막지 마라. 건방진 놈 덤냐! 야! 이야! 납작무리! 선동 발삼! 사사부터! 공구리! 삼팔광대! 성대공다! 광박비라! 사무다시! 염색부정! 염! 색부족 졌다. 이날 유손을 품에 안은 채 조자룡이 쓰러뜨린 적병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부장급 장수만 해도 무려 20여 명, 거기다 빼앗은 대장기가 2개, 부러져서 다시 빼앗은 칼과 창은 수십 개. 조자룡 헌창수도 한다는 속담은 바로 이때 생긴 말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날 조자룡의 용맹을 기려 한 편의 시로서 남기고 있다. 지은이 미상. 제목 장하다 조자룡. 전포와 갑옷을 피로 붉게 물들이고 치고 달리니 당양에 누가 감히 그에 맞설 수 있으리. 예나 지금이나 적진을 뚫고 주인을 구한 것은 오직 상산에 조자룡이 있을 뿐이다. 장비! 도와줘! 도와줘! 장비! 마침내 장판교에 도달한 조자룡은 절규하며 장비를 불렀다. 아! 잘 왔어 조자룡! 어서 다리를 건너가라! 이제부터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싸불러! 조자룡은 장비와 바톤 터치를 하고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유비에게 달려갔다. 이왕수님, 저 조자룡이 왔습니다. 자룡, 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 광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소신이 그만 실수하여 미부인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조장군. 하지만 다행히도 도련님은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자, 받으시지요. 유손은 조자룡의 갑옷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유손을 받아든 유비는 갑자기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이었다. 저리 치워라! 이런 못난 놈은! 아니, 황수님, 왜 그러십니까? 조자룡은 천하의 급작을 찾을 수 없는 당대의 명장이다. 그런데 저런 훌륭한 장군이 고작 이런 아이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저리 치워라! 꼴도 보기 싫다! 죽고! 조자룡과 신하들은 유비의 이 말에 감동되어 모두 울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모두가 다짐했다. 조조 역시 부하들의 사랑을 받기로 유명했지만 유비 또한 이런 진실함으로 부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훗날 유비의 뒤를 이어 총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나라를 망쳐버리는 유손, YS. 그는 왜 아버지라는 인물의 후광을 업고도 그렇게 멍청했을까? 내 생각에는 이때 유비가 유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 그걸 지금 추측이라고 하고 있냐? 이런 어리석은 놈. 어쨌거나 유비와 조자룡이 군신 간의 아름다운 러브씬을 연출하고 있을 때 조조의 수십만 병력은 이제 장판교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괴상한 인간을 발견했다. 일단 정지! 누가 전장터 개를 들이고 왔어? 에이씨, 다리 건너에는 저 괴상한 인간은 누구냐? 저자가 바로 장비라는 잡니다요. 장비? 중장비?
네, 종장님, 네. 예전에 그 관원장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자기 동생 중에요, 자기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자가 바로 그 장비입니다요. 네. 오, 기억난다. 과연 생긴 것부터가 무지 자유롭게 생겼구나.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비 단 한 명과 수십만의 조조군은 대치했다. 장팔 사모를 허리춤에 띄우고 마상에서 분연을 부릅뜬 장비의 모습은 흡사 인간 백경을 연상시켰다. 스산한 바람이 장판교 위를 스치는 가운데 사방은 순식간에 고요한 정적에 묻혀버렸다. 이 다리를 건너고 싶으면 나를 죽여라! 조조의 군대는 모두 공포에 질려 마른 침을 삼킨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 다리 위에 버티고 선 장비의 인상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이다. 더러운 인상 좀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 꼬맨 자국 좀 보세요. 지가 야구공인가? 그리고 정리 안 된 이빨 좀 보십시오. 뭐 내가 꼭 다이성같이 생겼구만이라. 형사들이 모두 바짝 긴장했구나. 이를 어쩐다? 장판교라는 다리의 폭이 워낙 좁다 보니 조조군은 한꺼번에 덤빌 수가 없다. 장비와 싸우려면 1대1로 맞서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우페란 장수가 오발을 한다. 어머, 신상, 뭘 그렇게 겁을 내세요? 가장 남자다운 제가 저자를 물리쳐 보겠어요. 이리야. 하우페는 장판교위를 내달리며 장비에게 돌격해 나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가소로운 놈! 받아라! 흔들고 해봐! 어머, 너무해. 그가 세상에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후퇴하라! 후퇴! 조조는 겁에 질린 나머지 엉겹결에 후퇴 명령을 내리고 조조군은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며 아수라장을 연출한다. 장비는 이날 단신으로 조조의 80만 대군을 무너뜨렸다. 후세 사람들은 이날 장비의 용맹 또한 시를 통해 기념하고 있다. 작자 미상, 제목 무서운 장비. 장판교 다리 위에 살기가 서려 있으니 창을 비켜들고 말을 세워 고리눈을 부릅떴네.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진동하니 홀로 조조의 100만 병사를 물리쳤다네. 조조의 병사들이 후퇴하자 장비는 즉시 장판교를 폭파시킨다. 저 다리를 다시 세우려면 하루는 좋게 걸릴 거다. 형님! 저 잘했죠? 바보 같은 놈. 다리를 그냥 놔뒀어야 조조가 더 겁을 먹을 것이 아니냐? 에이, 단순한 놈. 진짜 왜 나만 갖고 그래? 조자룡과 장비의 활약으로 유비는 간신히 당양의 벌판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다시 장강의 푼 물결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를 어쩐단 말이야. 배도 없는데. 이젠 정말 끝장이다. 형님! 배수의 치를 치고 결사적으로 항저합시다. 죽을 때까지 조조하고 싸운 거예요. 자, 유비!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야말로 넌 끝났다야! 자, 전군 돌격! 이를 어쩌냐. 그런데 바로 그때 유황숙님, 저기 배가 보입니다. 빨리 얘기해! 수십척의 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빨리 좀 얘기해라, 이놈아. 저게 도대체 누구의 배길이란 말이야? 네가 더 느리다. 장강의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수십척의 선단. 맨 앞에는 백석장신의 큰 키에 백우선을 흔들며 해맑게 미소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이름 제갈량. 군사! 감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서 배 오르시죠. 유비의 군대는 극적으로 배를 타고 탈출하고 조조는 또다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이런 대망신! 유비를 또 놓쳤다! 열받아!
저런 다람쥐 같은 놈! 유비의 일생을 통해 이번 당양의 패전은 실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패배였다. 유비는 아내를 잃고 수십 명의 신하들을 잃고 또 백성들을 잃었다. 그러는 그 속에서도 유비는 또다시 살아남았다. 7전 8기 유비의 끈질긴 집념은 첫눈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 걷고 넘어져도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슈팅이 골포스트에 맞으면 우리 팀에 반드시 골 찬스가 오게 돼 있고, 무사말로의 위기를 넘기면 반드시 득점 찬스가 오는 것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이 정도의 패배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기 뒤에는 찬스. 우리한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Now, 삼국지는 이제부터가 시작. 많이 받으십시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